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힘든 상황이 비단 여러분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방송.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드렸기 네, 때문에 네, 네. 한번 그 미국 부동산을 매수하는 절차들을 한번 네.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과 네. 아무래도 구매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장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미국의 부동산 거래가 시작해서 종결되기까지는 그렇죠. 45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려요. 40에서 네, 60일.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과 동일해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 선정. 지역 선정. 그 소장님께서 한국의 최고 입지의 전문가이듯이 네네. 내가 투자하고 싶은 관심이 있는 미국의 지역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역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은 영토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전체 부동산에 전문가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겠죠. 네, 주와 카운티나 동네에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 주택용 부동산 전문가가 또 따로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본인이 주택에 투자할지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지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개사를 선정하시고 나면 오픈하우스 투어라고 해서 집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임장 답사를 네. 가는 거죠. 직접 방문하면 제일 좋은데 너무 또 바쁘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미국에 방문할 시간이 없으면 그 중개사 분이 영상 통화로 집에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와. 그 집의 내외부 네. 그리고 주변 환경, 주변의 백화점이나 마트까지의 거리,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 네. 창고, 그리고 그 집에서 보이는 뷰, 네.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대로 또 컨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방문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즘에 미국 부동산은 질로우라든지 중개 플랫폼에서 3D 투어를 제공하거든요. 진로 가끔 보면은 네. 재밌더라고요. 네. 좀 인테리어 좀 다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네. 진로우에서 3D 투어를 좀 해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 절차로는 이게 가장 미국의 집을 사시는 데 있어서 한국과 다른 점인데 프리퀄리피케이션 레터라 그래서 사전 자격 추천서를 네. 금융기관에게 받으셔야 돼요. 오. 네, 제3자에게 잠재적인 매수자가 충분한 현금 흐름과 신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은행이 대출을 얼마까지 해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 심사를 받아서 추천서를 은행이 써주거든요. 네. 이런 서류를 준비해서 매도자의 중개사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거래는 이제 한국의 경공매처럼 오퍼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자가 사고자 하는 가격과 조건을 기재해서 문서로 오퍼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오퍼를 매도자가 받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마음에 드는 오퍼 조건을 골라서 카운터 오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그 금액일 수도 있고 어떤 잔금 일자일 수도 있고 대출을 받지 말아라 이런 조건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네네네.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그런 조건이 많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카운터 오퍼가 여러 번 양 당사자 간에 오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조건이 성사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사는 이제 부동산 대금을 관리하는 제3자 민간기관인 그 에스크로우 회사에게 부동산 거래용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미국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 절대 매도자나 중개사에게 송금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제3자 에스크로우 회사에게 송금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인의 경우 이런 계약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1, 2일 내에 송금하셔야 되고 네. 외국인 경우는 송금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일 정도까지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협상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동시에 이때 한국에서는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신청과 앞서 말씀드린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수리서를 주거래은행이나 주채무은행에 가셔서
그 작성해서 내셔야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미국은 소비자가 보호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소비자 보호. 네, 네. 그래서 매수자에게 유리하게 부동산 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자가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주별로 약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계약금을 보내더라도 30일 이내에는 이유 불문하고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승장에 일어났던 100배상 뭐 이런 계약금을 네네네. 그런 소송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은 언제든지 이유 불문하고 취소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 충분히 고민해볼 시간을 준다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자마자 제가 설명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네.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빨리 대출을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잔금이 60일 이내에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심사하는데 한 30일도 넘게 걸려요. 바로 해야겠네요. 네네. 그래서 거의 바로 계약서를 쓰자마자 금융기관에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홈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주택 사전 점검을 합니다. 네, 저희 사전 점검. 네,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인데요. 전문가는 일반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기 배선, 급수와 배수, 냉난방, 결로 이렇게 특수 장비를 가지고 와서 집 안에 그 내부까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반드시 이 절차는 진행하셔야 되는 게 미국은 계약서를 쓰시고 나서도 이런 가격 협상이 가능해요. 주택 사전 점검을 통해서? 네네 30일 이내에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인스펙션을 했는데 너무 하자가 많으면 캔슬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좀 고쳐야 되니까 네. 네가 고쳐주던지 네. 아니면 그만큼 깎아라. 그렇죠. 깎아달라 이런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원상복구하거나 그 수리를 해주던지 집주인이 아니면 크레딧이라고 부르는데 현금을 받아서 직접 고치던지 그래서 가격 협상의 툴로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홈 인스펙션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이 이제 그 감정평가가 은행을 통해서 이제 실시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의 경우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머지 잔금을 얼마 준비할지 이제 그 자금 계획이 잡히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이널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최종 점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홈 인스펙션에서 발견된 하자가 제대로 수리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부동산 계약의 종결을 의미하는 클로징 절차만 남았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이 확정되고 매수자는 대출 약정서와 디드라고 불리우는 등기 문서에 매수자가 서명을 하세요. 네. 공증을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에스크로우 계좌로 이체를 하면 대출은행도 안타깝게도 내 계좌는 아니고 그 부동산 거래용 계좌로 딱 그 금액만큼 대출금을 이체를 해줍니다. 네, 이를 받으면 이제 에스크로우 회사가 소유권 회사라고도 하는데 이런 타이틀 컴퍼니 아니면 에스크로우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에스크로우 회사가 그 자금을 매도자가 납부할 세금과 비용을 떼고 매도자한테 이제 계좌로 송금해 주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마지막으로 리코딩을 하고 이제 그 등기가 끝납니다. 되게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돼 있어서 이 거래 사고가 거의 없겠네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이 시스템을 잘 알면 그리고 제가 미국의 주별로 약간의 절차가 다른데 지금은 서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뉴욕은 좀 더 달라요. 동부는 좀 다른데 오히려 동부는 변호사가 또 개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잘 아시면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네요. 네. 꼼꼼한 네. 오히려 미국의 중개사들은 매도자한테 계약금을 송금한다고 하면 너무 놀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집이 등기도 안 주는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에스크로우가 하긴 해야겠다. 네네. 그리고 심지어 분양회사도 분양권도 그 분양한 시행사가 완공해서 소유권을 넘기기까지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해요.
그건 좀 다르네. 한국은 이제 건축비가 없으니까 그 돈 받아서 보통 건축.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걸 담보로 이제 건축 자금 대출을 그쵸, 받죠. 그렇게 네. 해서 뭐 허그해서 보증을 해주거나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분양 사고도 덜 나죠. 그러네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늘 집 보러 가면은 네. 거기 이제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네.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맞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가잖아요. 네. 미국은 대부분 달라요. 집을 비워두나요? 네네. 오픈하우스 투어라고 해서 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보통은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아니면 본인이 실거주 중일 때는 호텔에서 머물면서 중개인들이 집을 예쁘게 꾸며요. 아. 네. 또 모델하고 디퓨저도 있으니까. 네네네 디퓨저도 놓고 뭐 이렇게 양탄자도 깔고 이렇게 예쁘고 네. 좀 따뜻하게 아. 네 예쁘게 꾸며서 그 오픈하우스를 예약제로도 받고 아예 사람들이 와서 파티처럼 하기도 하고 아. 네. 재밌다. 네 재밌어요. 집 네. 구경하러 다니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걸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아까 그 경매 형식으로 네 오퍼도 넣어보고 오퍼를 넣어서 네. 그거를 이제 집주인이 선택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되게 재밌네요. 네. 저는 이제 고미연 대표님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유, 따라하고도 싶고. 그래서 좀 영광입니다. 젊은 분들한테 좀 네. 그런 조언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네.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저 또한 한국에 투자한 자산이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났고 제 주변에 제가 투자 자문업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멘토나 동료들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힘든 상황이 비단 여러분들만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젊고 어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4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네네 단순히 부동산 투자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네. 네. 저는 천천히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저도 어린 시절에 30대 초반에 정말 코인에 투자했다가 제가 90% 날려먹었거든요. 코인 투자 하셨었어요? 네. 투자를 한번 다 해보셨구나. 네네네네네. 모르고, 네네. 추천만 받아서 투자하려고 그때는 인생 한 방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이제 실수를 저질렀던 때도 있는데 저도 손해도 본 적도 많고요. 하지만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는 빠르게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왜냐면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탐욕이 이성을 지배하는 순간이 와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몇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고 천천히 성실하게 일단 목돈을 모아서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네, 천천히 부자가 그리고 또 요즘에 엔잡러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근로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서 천천히 부자가 되시려고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영끌하신 분들이 자책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네네. 네,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심리 상담도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사이클은 다시 돌아오고요. 네. 자존감을 높이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특히,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들을 가만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실 세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졌어요. 그런데 네네네 우리가 예쁜 자식에게 탄 고기를 먹이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나에게도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나를 사랑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금융 문맹이 제일 무섭고, 네네. 그리고 왜냐면 금융 문맹이 되면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생존까지도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투자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투자 멘토들이 계신데 훨씬 저보다 자산가신데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매일 공부하거든요. 기사 보고, 맞습니다. 네네, 신문 보고, 계속 뭐 다른 유튜브나 블로그 책 계속 보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수들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불인이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못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씀?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함부로 하는 친구들이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좋은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세요. 왜 너무 좋다. 5명에 저는 너무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5명의 평균 연봉이 내가 된다. 평균 자산이 내가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부정적이고 네.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서 욕해 주셔야 돼요. 네. Say No의 가르침에 나오잖아. 욕하는 방법. 그걸 좀 외우셔서, 네. 정말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주변에 좋고, 배우고, 1%라도 항상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뭐 인사 말씀이라도. 네. 제가 최근에 운전을 하고 이제 한남대교를 건너오다 보니까 네. 이런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봄날이 묻는다. 어떤 꽃을 피우고 싶으냐. 그걸 제가 이렇게 보고 저는 한철 화려하게 피었다 치는 벚꽃나무 같은 사람보다는 네. 사시사철 푸르른 잎은 조금 그 보잘것 없지만 네. 푸르른 소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상록수. 야.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투자의 모토도 그렇고 천천히 자산가가 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 사업적으로도 네. 무리하게 확장하고 싶지 않고 뭐 한 주씩 천천히 제 커버리지를 늘려가는 네. 그런 경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씩 발전해가는 고미연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실컷 응원할 예정이고요. 네. 예,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 대표님이시고요. 네.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아유, 이런 긍정적인 감사합니다. 마인드로. 그 주변에 네. 또 좋은 분들 가득하실 네. 것 같고요. 아무튼 주변에 농약 좋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주변에 좀 얻어 가겠습니다. 아유, 제가 신세를 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값진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기회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